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490조 원을 선불로 내야 한다는 것이었죠. 순간 동맹이 조공국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불과 96시간 만에 미국 정치권은 완전히 뒤집혔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금 큰 힘이 됩니다. 오전 10시 30분, 저는 한미 경제 협력 브리핑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파일 제목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투자협정 500억 달러 프로젝트. 트럼프가 파일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봤나? 한국이 우리에게 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대단하지 않나? 네, 대통령님. 하지만 이건 상호 투자 협정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손을 저었습니다. 이건 선불이야. 한국이 우리에게 현금으로 500억 달러를 먼저 줘야 해. 그럼 우리가 아직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거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선불이라니요. 이건 투자 협정이 아니라 조공 요구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런 방식은 제가 말하려 했지만 트럼프가 계속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도 삼성에서 일했잖아. 한국 애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북한, 중국이 있잖아. 그때 2018년 삼성 수원 본사에서 이재용 회장을 만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회장이 했던 말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미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파트너는 서로 존중할 때 가능한 거죠. 대통령님,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이고 기술력도 그래서 더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트럼프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500억 달러를 유럽과 일본에서 받았어. 한국도 마찬가지야. 그때 스티브 무신 재무장관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죠. 대통령님, 한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금 선납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뭐라고? 트럼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협상 끝이야. 방위비도 5배로 올리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삼성에서 5년간 일하면서 한국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때도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져서 돌아왔죠. 대통령님, 한국인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들은 자존심을 돈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데이비드,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트럼프가 손을 저었습니다. 비즈니스야, 그들도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선불이다.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죠. 대통령님, 선불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이 우리에게 현금으로 먼저 줘야 한다는 뜻이야. 투자처는 우리가 결정하고 수익도 우리가 가져가는 거지. 저는 브리핑룸 뒤에 서이 장면을 지켜보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동맹국에게 할 말이 아니었어요. 이건 속국에게나 하는 요구였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삼성 시절 동료들에게서 온 메시지들이었죠. 데이비드, 이게 정말이야. 미국이 우리를 조공국으로 보는 거야. 490조 원을 선불로 내라고. 이건 모욕이야. 저는 답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재무장관에게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데이비드 상무장관이 또 다른 폭탄을 준비하고 있어. 일본 수준까지 올리자는 거야. 일본 수준이라면 500억 달러 말씀이신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3억 500억은 시작일 뿐이라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5고 500억까지 내야 한다는 논리야. 5코 500억 달러면 70조 원입니다. 한국 GDP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죠. 재무장관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제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없어요. 그날 오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엔지니어 12명이 체포됐다는 겁니다. 불법 체류 혐의라고 합니다. 국토안보부 담당자가 보고했습니다. HLB 비자 수수료를 기존 7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올리면서 동시에 단속도 강화한 거죠. 100배 인상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한국인들의 미국 진출을 막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저녁 8시 한국에서 예상치 못한 방역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국이 일방적 요구를 계속한다면 우리도 한미 통화 스와프 재검토를 포함한 모든 옵션을 검토하겠습니다. 통화 스와프 재검토라니요? 이건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였습니다.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 스와프가 중단되면 달러 유동성에 큰 타격을 받는 건 오히려 미국 금융시장이었거든요. CNN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한국 청와대 미국의 선불 요구 강력 반발. 화면에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의 속국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에 기반한 투자 협력은 환영하지만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한국이 준비한 진짜 카드가 공개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름을 받고 다시 오버오피스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백악관 복도가 조용했어요. 참모들의 표정도 어두웠고요. 데이비드,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뉴욕에 있다던데 네. UN 총회에 참석차 뉴욕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뭔가 한다던데 확인해봐. 저는 급히 상황실로 가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대한민국 투자 서밋이라는 행사를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개최한다는 정보가 들어와 있었죠. 참석자가 누구누구입니까? 제가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시티그룹, 제인 프레이저 회장, 골드만삭스, 데이비드 솔로몬 회장, JP 모건 자산운용, CEO 메리 에르도스, MSCI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 월스트리트 최고 위급들이 다 모입니다. 저는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투자 유치 행사를 여는 게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1시 뉴욕 증권 거래소. 저는 백악관 대표로 현장 모니터링을 위해 급히 뉴욕으로 날아갔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세계 각국 금융기관 CEO들의 리모진이
줄을 이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네요. 동행한 국무부 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니 더 놀라웠습니다. 1층 트레이딩 플로어를 개조해서 만든 무대 앞에 500여 명의 월스트리트 핵심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는데 그 박수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졌어요. 뉴욕 증권 거래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대통령이 유창한 영어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을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말이죠. 그가 계속했습니다. 왜 한국 주식들이 저평가되어 있는지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직접 다루겠다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북한, 중국과의 긴장 관계 때문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모르는 사실들을 공유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데이터였죠. 한국의 올해 국방비는 580억 달러입니다. 북한의 전체 GDP는 370억 달러입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전체 GDP보다 크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5위입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주한미군 없이도라고 명시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건 분명한 메시지였어요.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회장이 앞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회장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미국의 보호에 의존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 대통령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한국은 강하고 독립적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갔습니다. 월스트리트 거물들이 한국 대통령의 말에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수출액은 630억 달러입니다. 1인당 GDP는 35전전 달러.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입니다. 가계 부채 비율은 개선되고 있고 경상수지는 1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열되자 청중들의 관심이 더 집중됐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TSMC 글로벌 반도체를 누가 지배합니까? 한국 기업들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배터리 혁명을 누가 이깁니까? 한국 기업들입니다. 이제 최근의 투자 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 진지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선불로 돈을 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을 조공국처럼 대합니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조공국 취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직격탄이었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한국은 시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환영합니다. 식민지 관계를 원한다면 안녕히 가십시오. 식민지 관계냐, 진정한 파트너십이냐는 선택을 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이 질문했습니다. 이 대통령님, 만약 미한 관계가 더 악화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단한 답변입니다. 이 대통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럽, 아시아, 심지어 중국까지도. 시장은 글로벌하고 한국도 글로벌합니다.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CNBC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죠. 대통령님,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요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미국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속국이 아닙니다. CNN 기자가 이어서 물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5년간 미군 없이 살아왔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NIS의 트레이딩 플로어가 술렁거렸습니다. 트레이더들이 화면을 보며 뭔가 거래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백악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는데 미국 언론들이 난리였습니다. 한국 대통령 트럼프의 정면 도전, 한국의 담대한 월스트리트 메시지, 한미 특별관계 종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트럼프 대신 한국을 선택하다. 월스트리트가 트럼프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관련 ETF들이 급등하고 있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 도착했을 때 상황실은 이미 비상사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에 차서 기다리고 있었죠? 데이비드, 이게 뭐야? 한국 놈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잖아. 대통령님. 하지만 월스트리트 반응을 보면 월스트리트가 그들이 누구 편인지 확실히 해야겠어.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 건 단순한 투자 유치가 아니었어요. 이건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는 이미 한국의 편을 선택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트럼프보다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날 밤에 세 번째 카드가 공개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백악관으로 돌아온 저는 상황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목격했습니다. 대형 스크린마다 빨간색 숫자들이 춤추고 있었죠. 다우지수 3.2%, 하락 나스닥 4.7% 급락, 경제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코스피는 6.8% 상승했습니다. 뭐라고 재무장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올랐다고 네. 외국인 매수 물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에 집중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죠. 데이비드, 이게 뭐야? 그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주식은 떨어지는데 한국은 오른다고. 대통령님,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 연설 때문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한국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라고 트럼프가 분노했습니다. 저 자식이 우리를 모독했는데 그때 국무장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도 심각했죠. 대통령님, 유럽연합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유럽이 독일 총리가 직접 발언했습니다. 동맹국 간에는 상호 존중이 기본이라고 말이죠. 이 한국의 투자 자율성 지지, 트럼프의 선불 요구 우려 표명.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유럽까지 한국 편을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일본도 애매한 입장입니다. 블링컨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동맹국 간 협력은 강제가 아닌 자발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마저 한국을 지지하는 뉘앙스였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죠.
오후 3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선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경제 주권을 존중한다. 시진핑의 발언이 신화통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게 경제적 조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조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한 겁니다. 이건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어요. 이제 중국까지 트럼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제 동료가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큰일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뭔 내용이야? 한국 투자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금융주 전망을 하향했고요. 골드만삭스가 한국 편을 든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대표 투자은행이 트럼프 정부의 등을 돌린 거죠.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대통령의 한국 정책은 잘못되었습니다. 크루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맹국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건 미국의 가치에 어긋납니다. 공화당 내부에서 반란이 시작된 겁니다. 이어서 플로리다의 상원 의원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소중한 동맹국입니다.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오후 5시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움직인 겁니다. 하원 전 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정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맹국을 속국으로 대하는 건 직무유기입니다. 탄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죠. 대통령님 블링컨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책 수정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절대 안 돼. 트럼프가 소리쳤습니다. 한국이 먼저 사과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녁 뉴스이 되자 미국 3대 방송사가 모두 같은 논조로 보도를 시작했거든요. ABC 트럼프의 무모한 한국 정책 동맹 관계 파괴, CBS 사 90조 원 요구, 21세기 조공 정치의 부활, MBC 한국의 당당한 방역, 미국 고립 심화, 심지어 트럼프의 우군이었던 폭스 뉴스까지 비판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가혹했죠. 대통령이 한국을 조공국으로 보는 겁니까? 490조 원 요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맹국들이 모두 등을 돌리는데도 이 정책을 고수할 겁니까? 대변인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백악관 내부 고발 트럼프의 한국 정책에 참모들 집단 반발. 기사에는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 증언이 실려 있었어요. 대통령이 한국을 ATM으로 보고 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갈추다. 참모진 대부분이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강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 연설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다. 백악관 내부에서 배신자가 나온 겁니다. 트럼프가 완전히 고립된 겁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까지 등을 돌렸어요. 그날 저녁 트럼프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가짜 뉴스들이 한국 편을 들고 있다. 490조 원은 정당한 요구다. 한국이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하지만 댓글은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대통령님, 잘못은 우리가 했습니다. 한국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옳습니다. 자정이 지나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28%, 한국 정책 반대 67%, 탄핵 찬성 52%, 트럼프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백악관 앞광장이 보였는데 시위대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에게 사과하라. 동맹을 파괴하지 마라. 촛불을 든 시위대들의 구호가 백악관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긴 게 아니라 미국이 스스로 진 거라는 걸요. 오만과 편견이 동맹을 파괴했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의회가 움직일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백악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실은 이미 비상사태였어요. 밤사이 더 큰일이 벌어진 겁니다. 데이비드 큰일 났어요. 경제분석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어요. 법사위원회요. 탄핵 예비심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공개 청문회를 연다고요.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탄핵 예비심사라니요. 벌써 그 단계까지 온 겁니까? 누가 증인으로 나옵니까? 전직 국무장관들, 국방장관들, 그리고 한국 전문가들이요. 저는 급히 TV를 켰습니다. CNN에서 속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원 법사위원회 트럼프 대통령 탄핵 예비 청문회 개시 한국 정책 직무유기 혐의. 화면에는 국회의 이사당이 나오고 있었는데 새벽부터 기자들과 시위대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데이비드, 이게 뭐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회에서 탄핵 얘기를 한다고. 네, 대통령님. 하지만 아직 예비 심사 단계입니다. 예비든 뭐든 이건 말이 안 돼. 트럼프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때 재무장관이 침울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월스트리트에서 더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주요 투자은행들이 모두 한국 투자 확대를 발표했어요. 뭐라고? JP모건이 한국에 50억 달러 추가 투자를 결정했고 시티그룹도 3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 국채 매입은 줄이겠다고 미국 금융기관들이 자국 정부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오전 10시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통해 지켜봤는데 500석 규모의 청문회장이 만석이었어요. 제리 애들러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대통령의 한국 정책에 관한 청문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증인으로 전 국무장관이 나왔습니다. 무시 행정부에서 일했던 그녀는 공화당 성향이었는데도 증언대에 섰어요. 의원님들, 저는 30년간 외교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라이스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에게 조공을 요구하는 건 처음 봅니다. 조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습니다.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어요. 490조 원을 선불로 내라는 요구는 19세기 제국주의의 발상입니다. 21세기 미국이 할 일이 아니에요. 공화당 출신 전직 국무장관이 트럼프를 정면 비판한 겁니다. 두 번째 증인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국방장관이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그가 증언에 선 겁니다. 한국은 미국의 혈맹입니다. 매티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우리는 함께 피를 흘렸어요. 그런 나라에게 돈을 내라고 협박하는 건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트럼프의 전 국방장관이 그를 배신자라고 한 거나 다름없었어요.
더욱이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세 번째 증인은 조지타운대 교수였습니다. 한국 전문가로 유명한 그였죠. 한국인들의 정신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차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 IMF 위기, 모든 고난을 극복한 민족입니다. 각 국조원을 요구하는 순간 우리는 한국을 적으로 만든 겁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오후 1시 청문회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됐거든요. 증인 여러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라이스 전 장관이 답했습니다. 동맹국을 배신하는 건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 전 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곤란해하기 시작했어요. 마크메스 의원이 변호를 시도했지만요. 하지만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이익이요, 차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동맹국을 잃는 게 미국의 이익, 월스트리트가 등을 돌리는 게 이익 오후 3시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전직 백악관 참모가 증언에 선 겁니다. 익명 증인이었지만 목소리 변조 없이 나온 거예요. 저는 대통령의 한국정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을 ATM이라고 불렀어요. 돈 뽑는 기계라고요. 청문회장이 웅성거렸습니다. ATM이라니요. 참모들이 모두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놈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말했어요. 한국 놈들이라는 말까지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적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뉴욕 연설을 본 후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저 자식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오후 4시 공화당 내부에서도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리즈 첸체이 의원이 발언에 나선 겁니다. 저는 공화당원입니다. 체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적을 떠나 미국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맹을 대하면 우리가 고립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적으로 만드는 건 반미국적 행위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를 반미국적이라고 한 겁니다. 오후 5시 청문회가 끝나갈 무렵 위원장이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회에는 추가 조사를 거쳐 탄핵 소추안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내에요.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저녁 6시 백악관으로 돌아온 저는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데이비드,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그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돈 좀 내라고 한 건데. 대통령님, 한국인들에게는 자존심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사과하셔야 합니다. 한국에게 공개적으로요. 사과. 트럼프가 펄쩍 뛰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자존심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밤 8시 더 나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10여 명이 공동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한국 정책을 지지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탄핵 심판에서 당을 초월한 판단을 내리겠다. 공화당 의원들까지 탄핵을 시사한 겁니다. 그날 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핵 찬성 64%, 반대 28% 지지율은
25%까지 떨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 앞에는 더 많은 시위대가 모여 있었죠. 한국에게 사과하라. 동맹 파괴자 물러가라. 구호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외교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미국 민주주의 자체가 트럼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미국의 정치적 혼란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어서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강국입니다. 미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어요. 이건 사실상 한미동맹의 종료를 의미했습니다. 한국 관련 주식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삼성전자 ADR이 15% 급등했고 LG화학도 12% 올랐어요. 반면 미국 금융주들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시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분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한국을 선택했어요. 트럼프의 미국이 아니라요. 오후 4시 국방부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과의 관계 파괴는 국가 안보를 해칩니다.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이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군순 회복까지 트럼프에게 등을 돌린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탄핵 조항이 읽혔습니다. 동맹국에 대한 직무유기 및 국가안보 훼손 혐의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전광판의 실시간으로 찬성과 반대표가 집계되기 시작했어요. 찬성 50표, 반대 30표, 찬성 100표, 반대 45표.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찬성 200표, 반대 80표, 과반수인 218표를 훌쩍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최종 결과 찬성 372표, 반대 123표, 압도적 표차였어요.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여명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그때 TV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상원 원내대표의 성명이었어요. 저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을 진행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미치 매코넬은 공개적으로 트럼프가 유죄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폭주하며 삼성전자는 15% 급등하고 LG에너지솔루션은 12%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이제 한국이 진정한 독립국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식 정치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보수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공화당 내 트럼프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조공국으로 본 순간 미국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490조 원을 요구했던 트럼프는 현 정부의 위기를 초래했고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미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진정한 독립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96시간 만에 세계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트럼프의 오만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와 한국의 당당한 승리가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입니다. 2025년 한국이 진정한 독립을 되찾은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